말로 표현하면 모든 슬픔이 사라질 거야. 언어를 바꾸면 삶은 저절로 바뀐다. 언어가 갖는 놀라운 힘. 답답한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그와 반대로 마음이 너무 답답한데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을 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솝동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일, 말하지 못한 일, 이런 일들이 마음속에 쌓이기만 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질병으로도 이어집니다. 이런 현상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말을 잘하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화입니다. 심리상담 분야에서는 언어화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유소년기에 겪은 트라우마가 될 만한 사건을 자신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면 그 순간 트라우마는 해소된다고 합니다. 괴로운 경험은 심리적 압박이 강하면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말로 잘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속박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심리 상담의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언어화입니다. 말로 하기만 해도 무의식이 의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95%는 무의식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 무의식 아래에 있는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해소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언어화란 이렇게 무의식 깊은 곳, 예를 들어 바닷속 깊은 곳에 잠겨있는 침몰선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과 같습니다. 육지 위로 끌어와 안을 들여다보면 뭐가 문제였는지 상세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저 막연했던 일도 언어화를 하게 되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막연했던 고민을 언어화할 수 있게 되면 스스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스스로 해결법을 찾아내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머리로 고민하지 마라. 손으로 고민해라. 고민하는 사람의 머릿속은 혼란스럽습니다. 이들은 계속 고민을 곱씹으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 어떡하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똑같은 고민이 머릿속을 빙빙 돌다가 사라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뇌의 작업 영역이 너무 좁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3개까지라고 합니다. 즉, 머릿속에 3개의 그릇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빙빙 도는 상태가 되는 것은 뇌의 작업 영역이 극히 좁아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계속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누구나 빙빙 도는 상태가 되어 대처법이나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빙빙 도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고민의 90%는 해소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계속 맴도는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해결법이 바로 언어화입니다. 고민이 있을 때는 그것을 노트에 써보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단 노트에 하나하나 기록하다 보면 나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고 대처법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뇌에는 3개의 그릇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고민거리가 3개라면 뇌가 꽉 차서 더 이상 여유를 갖고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작업기억 용량이 꽉 찼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빈틈이 없는 거죠. 이렇듯 고민이 많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뇌구조 때문입니다. 쓰기와 말하기라는 언어화 작업은 꽉 차 있는 뇌의 메모리를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쓰고 말할 수 있게 되면 뇌가 가벼워지고
훨씬 더 차분하고 냉정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언어화라는 표현은 화라는 단어가 말해주듯 말로 표현한다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즉, 말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막연한 말하기 쓰기가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고민과 괴로움, 답답함을 말로 표현하고 내뱉는 것, 생각이 말이 되는 것, 생각을 말로 하는 것이 언어화입니다. 이로 인해 고민이 해소되고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꼭 말로 하는 것을 의식했으면 합니다. 말로 표현하면 고민의 90%는 해소됩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하면 치유됩니다. 누군가가 이해해주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게 고민이라면 어떨까요? 그 고민은 누군가에게 상담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통제율 100%의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털어놓을 수 없다. 누구와도 상담할 수 없다. 계속 혼자서 참았다. 나는 너무 힘든데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다. 만약 이런 고독한 환경에 처해 있다면 괴로움과 고통이 몇 배로 커집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고통을 말로 표현하면, 즉 언어화하면 몸 안의 가스가 빠져나가듯 시원해집니다. 이것이 언어화의 가장 큰 효과인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은 고민도 막상 알고 보면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서 힘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 공감을 받으면 안심하게 되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까요? 친한 친구와 수다를 떨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럴 때 분비되는 것이 바로 사랑과 연결된 호르몬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은 행복 물질이라고도 불리며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즐겁다, 행복하다, 치유된다고 느낄 때 분비됩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을 때나 연인과 포옹할 때 등 스킨십을 할 때도 옥시토신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화나 아이 컨택만으로도 옥시토신이 나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했다고 느낀 순간, 즉 공감이 생겨났을 때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사람은 행복을 느낍니다. 옥시토신은 면역력을 높이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의 긴장과 불안을 풀어주는 치유 효과도 있습니다. 옥시토신이 말을 하기만 해도 분비된다고 했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과 수다를 떨어도 즐겁거나 행복, 치유된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긴장되고 피곤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뿐입니다. 옥시토신은 사랑 호르몬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인간관계, 안정감 있는 관계 안에서 많이 분비됩니다.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옥시토신이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분노의 호르몬 아드레날린, 불안의 호르몬 노르아드레날린 등 전투적인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늘어납니다. 고민을 언어화해서 표현하는 것, 그리고 같은 경험을 한 사람에게 공감받는 것, 단지 이것만 해도 사람의 마음은 어느 정도 치유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드러낼 용기. 사람들은 왜 상담을 어려워하는 걸까요? 상담을 한다는 것에 심리적 장벽이 있는 이유는 상담이 곧 자기개방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개방이란 심리학 용어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고민과 단점, 과거의 힘든 경험 등등을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리입니다. 괜히 이야기했다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평소에 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회화라는 가면을 쓴 나이기 때문에 약간 비판을 받아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냈다가 부정당하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흔들리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급적 자신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본능인 거죠. 그러므로 본능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지금까지는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털어놓으면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리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상담이 끝나면 보통 내담자는 독이 빠져나간 듯 상쾌한 표정을 짓는데 이는 자기 개방의 치유 효과 때문입니다. 상대가 의사든 상사든 누군가에게 문제를 이야기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말고 자기를 개방할 용기를 가져보세요.